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최충만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할까,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고 싶지도 않은데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야 서울대를 가는 것이지, 서울대를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욕구가 있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욕구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나 이번 시험 왠지 잘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태가 자신감이 있는 상태냐,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냐, 이런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법이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욕구, 자신감, 방법,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학습 동기, 자기효능감, 학습 기술,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습 동기라는 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그래야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자기 효능감이 있는데, 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란 신념이다, 이렇게 딱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학업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보통 그런 학생들은 도전적으로 이제 과제를 선택하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 전략을 활용하고 불안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이 높더라,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거죠. 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원천이라고 할 만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실제 성공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어적 설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리 경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정서적 각성 내지는 생리적 각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이제 성공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이한테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사실은 작은 성공 경험이 아니죠. 성공 경험으로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실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언어적 설득을 나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친구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잠재력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칭찬과 격려의 방법을 썼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대리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성공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3월에. 근데 모의고사 봤더니 영어가 60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4등급이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등급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60점이란 말이에요. 야, 근데 이거를 나름 이제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6월에 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 62점 정도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그러니까 석 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러다가 2학기쯤 됐을 때 한 70점대 맞았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2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부터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적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저의 이제 이런 경험을 일부러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성적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더라. 그런데 반드시 오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저랑 비슷한 60점 맞는 친구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럼 혹시 나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각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그 생리적인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정서적 각성 부분을 이거를 바꿔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까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 난이도 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제 난이도 선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어려운 과제만 만나면은 이제 움츠러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이론을 가르쳐요. 자, 이제 말하자면은 심리 교육을 시킵니다. 네. 어떤 이론을 가르치느냐? 이 목표 성향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이 이론을 기초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심리학 관련된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목표 성향 이론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캐롤 드웩이라는 미국 지금 스탠포드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책을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어쩌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셋보다는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 원리라는 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평가 목표 성향, 혹은 이제 성과 목표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평가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고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평가 목표 성향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고 학습 목표 성향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몇 점을 받느냐, 혹은 몇 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성향이 평가 목표 성향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건 뭐냐? 물론 뭐 그런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발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학습 목표 성향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졌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진짜로 잘 이해를 했냐?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긴 맞췄는데, 근데 이걸 진짜로 내가 알고 맞췄냐? 아니면 찍었냐?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은 이제 틀린 것을 이제는 풀 수 있는 상태로 알게 되었냐? 이러한 어떤 발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그게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성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건 아니고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학습 목표 성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라는 건 거예요. 이제 그 학습 과정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공부의 기술은 무엇인가? 이제 이혼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한 바를 책을 덮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뭐 공부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건 과연 뭐냐? 결국엔 주어진 정보를 내가 완전하게 이해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핵심 공부법의 조건, 저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가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뭐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완전한 이해. 그다음 두 번째는 설명하기.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인출이라고 불러요. 이 인출이라는 건 뭐냐면 안 보고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내용을 덮고 내가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느냐 혹은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연습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복하지 않고는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인출하는 것이 그게 이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보자면 결국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혹은 이제 공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국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인출 연습을 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반복 연습을 하지 않는다. 결국 공부가 뭔가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면 거의 대체로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정서적인 부분 혹은 불안, 이것들을 제외하고 오직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뭐 칭찬과 격려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다음 긍정적인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다음에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 이제 성장형 마인드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바로 학습 목표 성향이에요. 이 학습 목표 성향이 바꿔 얘기하면 성장 마인드셋, 성장형 마인드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공부 방법 차원에서는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인출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다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성취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